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여러 보도자료에서 주택수에서 빼는 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 구조를 보고 주택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박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욕실 별도고 출입구 별도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주택으로 본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 요즘에 나오는 오피스텔은 별도로 출입구 있고 욕실도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게 업무로 써도 무조건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냐, 글자만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세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이 있고 아닌 게 있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을 보려면 세 개를 봐야 돼요. 주택법, 그리고 건축법, 세법, 이 세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정확히 보면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에요. 건축법상의 그 업무시설로 구분이 되고, 근데 세법에서는 또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세법상 주택개념정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오피스텔을 겨냥한 듯한, 타겟하는 듯한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글귀대로라면은 이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용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주택으로 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주택법상 주택이 뭐냐 보면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또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살았던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를 공시할 때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좀 나눠서 일자도 다르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보셨다시피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주택법상 주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다. 자, 그러면 뭐냐? 주택법상에서 보면은 시행령에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이 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잠깐 잠만 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이런 텔의 합성어거든요. 결국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공간, 굉장히 소형,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서 크게 지고 이 독립적으로 아파트와 비슷하게 짓다 보니까 이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요즘 짓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이렇게 대단지 그리고 브랜드 이 형태로 아파트와 비슷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이 아파텔이라는 용어가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주택으로 구분되는 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이 오피스텔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자, 원래는요,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현재에 이르러서 크게 짓고 아파트처럼 짓고 주거용도로 쓰다 보니까, 주거용도로 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먼저 반응한 게 뭡니까? 세법입니다. 세무당국은 집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세금 걷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단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쓰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취득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양도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주택은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그냥 4%예요. 4%를 내야 돼요. 자, 처음 살 때는 무주택인 사람도 4%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 중과 계산할 때는 또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무주택자 살 때 1에서 3%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주택이 있는 사람은 이걸 주택수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주택 아파트가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 아니 이거 빼요. 그냥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강남 3구나 용산이면 규제지역이면은 바로 8% 때려 맞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왔던 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겠다. 예, 취득세 계산할 때든 양도세 계산할 때든 주택수에서 빼겠다. 이 내용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사실 이게 나왔었어야 돼요. 주택수에서 뺀다는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청원을 넣고 있는데 이제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는 이 문제점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미 이것 때문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혜택은 하나도 없고 이 중과만 계속 때려 맞게 만드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슈가 됐던, 이제는 오피스텔을 별도의 출입구랑 욕실이 따로 있다면 무조건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집이다. 처음부터 태생이 집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취득세는 4% 매기고, 이게 말이 되느냐. 혼란이 일어난 거죠.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카톡방에. 자, 이렇게 오피스텔은 박쥐입니다. 예, 주택법에서 시행령의 준주택, 건축법상 업무용, 세법은 주거용으로 쓰면 무조건 이제 주택으로 가는 거죠. 오늘 논란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입니다. 현행. 그러니까 취득이랑 좀 관련 없는 얘기다. 이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개념을 정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 개념을 구체화한다. 그래서 구체화하는 내용은 뭐다?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시킨다. 이제 시설 구조를 보고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허가 여부, 그리고 공부상, 그리고 용도상, 관계없이 사실상 집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도 그냥 보면 업무시설, 집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 추가입니다. 일단 이게 1번,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출입구가 있고 취사시설, 그리고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어 있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주택으로 보겠다. 시설 구조상 특성을 보고 주택으로 명확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보잖아요. 이것만 보면 뭐예요? 지금 이슈가 이거지. 이것만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내가 업무 용도로 쓰려고 사무실로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피하니까 세금 주택수 포함 안 되게 막을 수 있으니까, 일반 과세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주택으로 무조건 본다. 업무용 못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보고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좌동 들어갔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서 이제 오피스텔 업무용도 아니고 무조건 욕실 출입구 있으면 무조건 주택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라면은 이 글귀가 없어야 돼요. 그냥 좌동이 없어야 돼. 그냥 이것만 나왔어야 돼요. 무조건 독립적 구조로 된 건물은 주택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게 나오고 추가잖아요. 이 선이 들어가면 추가야. 요거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메인입니다. 요걸 봐야 돼요. 그래서 허가 여부랑 공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실상 쓰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실상 쓰고 있으면 오피스텔 관계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주택 개념입니다. 지금 취득세는 다시 짚어드리면 2020년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이때 개정됐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4.6% 부과가 되고 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사실 이번 개정에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게 개정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8월 달에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수에 세법으로 포함시키는 거, 요게 이제 없어질 거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와, 이거 안 없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이슈는 그냥 읽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읽고 유튜브에도 그냥 읽고 설명하신 분 많은데, 그냥 읽으면 독립구조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니까 오피스텔은 이제는 무조건 주택이다, 아파트는 무조건 주택이다, 업무용도로 써도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정안은 왜 나온 거냐? 타겟이 있죠. 있습니다. 타겟이
오피스텔이 타겟이 아니고요. 이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서 쓰면서 수익을 거두면서 양도할 땐 또 주택에 포함 안 되게 중과 안 받으면서 세금 내는 이 고시원, 일부 고시원들, 그리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만든 거다. 뭐 모텔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집처럼 쓰면서 집처럼 쓰고 뭐 전입신고도 된다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뭐 생수는 이제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생수도 전입신고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월세 수익이나 이런 거 높게 받고 다 되는데 또 나중에는 주택 아닌 걸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고시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화장실 쓰고 취사 쓰고 출입구 하나만 있는 고시원이 있고 이걸 개조해가지고 별도로 다 하나씩 그래야 월세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 고시원 들어와도 고시생들도 다 별도로 쓰는 거 좋아해요. 사람은 다. 내 것만 쓰는 거 좋아해요. 깨끗하게.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도 그 수요를 따라가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고시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모호했던 이 고시원 같은 거 24년 양도분부터 고시원이라고 해도 취사, 욕실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똑같이 가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독립적으로 따로 만들어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 가지신 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쉐어하우스, 생활 숙박시설 이러한 형태를 가지신 원래 죽었다 깨도 주택으로 생각 안 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주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자 원문을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서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한 구조이면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이다. 그리고 이 주거생활, 독립주거생활 가능 구조가 뭐냐면 출입구 별도, 취사 별도, 욕실 별도,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깔끔히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세법 개정안 오피스텔 이슈를 깔끔하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나요? 빨리 들으세요. 돈 되는 강의입니다. 자, 1억으로도 충분한 분당의 재건축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기막힌 전략 1억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단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파란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평일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이시죠? 이런 아는 사람만 아는 입주권 받는 상가 뭐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특강 멤버십 가입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제가 오후 6시 월요일 놀라운 부동산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실시간 채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